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확실히 반바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빠르게 순환매가 돌았어요. 네. 어제 그래도 시장 빨간불로 끝이 났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반바지 중심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확산이 되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그 매기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물론 장중에 종목별로 어떤 출렁임이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레벨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상반기와 이제 반대로 빠른 순환매, 활발한 순환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이제 체감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뭐 이전만 하더라도 뭐 시장의 그 오른 업종이 이제 손에 꼽을 정도여서 그때는 네. 참 추리기가 편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어떤 섹터들이 장중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대형주군에서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가 다시 힘을 냈고 또 2차 전지는 전일에 이제 급등을 뒤로하고 잠시 좀 쉬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한 수혜주들이 어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대형주군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소형 테마군에서는 뭐 요즘 너무 이제 뭐 분흥할 것이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주 오늘 좋네, 게임주도 괜찮네, 전력 설비주 오늘 왜 이리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기판주도 이제 올라오네.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중소형 어떤 테마군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체감 지수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좀 로봇이나 이제 K뷰티는 이제 조정받는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밸류업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실 시장 안에서 주름 잡았던 쪽이 또 밸류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당연히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춤한 것도 있겠지만 관련 주들 주가 부침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점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제 KB금융이 한 4% 떨어졌고 현대차가 직고점 대비 8% 내려온 자리여서 네.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하반기에 분명히 조정 압력이 있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까지 나홀로 독야청청했던 섹터가 바로 밸류업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대세의 흐름에 이제 조금씩 그 이제 동화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B금융하고 현대차 밸류업 수혜주의 좀 대표 종목으로 거론되는 두 종목인데, 자, KB금융은 어제 좀 장중에 4% 가까이 급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최근 시장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현대차는 6월 28일에 30만 원을 불과 딱 한 틱 남겨놓고 29만 9,500원을 보여준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현대차는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 화재 뭐 이런 뭐 개별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락을 다 대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밸류업의 이제 최근의 하락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볼게요. 일단 수급적인 논리가 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금융업하고요. 이제 운수장비를 다시 겹쳐놨어요. 겹쳐놨는데, 자, 7월 들어서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물론 이제 전기전자에 여전히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만은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대되고 있고 네. 대체로 좀 업종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유독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두 섹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외국인이 1,400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운수장비 물론 자동차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지만 거기에 네. 조선주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최근 며칠 보면 또 조선주도 그렇게 시원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번 달에 3,40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했다. 그런데 그럼 외국인이 이걸 왜 파느냐 이거죠. 왜 파느냐? 아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겠다. 시장도 전체적으로 활발한데 왜 외국인들이 콕 찍어서 왜 이 밸류업주만 이렇게 내다 팔았을까라고 본다면, 자,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어떤 날이죠? 옵션 만기일. 만기일이죠. 만기일 이전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선조정하는 그런 어떤 좀 포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의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일단 순환매입니다.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이제 덜어내고 그동안 이제 상반기에 소외됐던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밸류업이라고 거기서 수급적으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추론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러다가도 이제 다시 좀 수급이 개선된다면 뭐 다시 추세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활발한 어떤 순환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신다면 뭐 최근의 조정은 뭐 개별 어떤 종목의 모멘텀의 어떤 소멸이나 아니면 뭐 악재나 수급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좀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흔들림이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네. 좀 말씀 주신 건데 그럼 부장님 현대차로 국한해서 이 초점 맞춰서 본다면 원체 좋은 이야기는 많잖아요. 뭐 발목 잡힐 만한 이슈가 간밤에도 있었습니다만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 살아 있고 실적도 수출 데이터도 잘 찍히는데 오히려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의 자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다시금 뭐 수급이 개선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밸류업이라는 거는 사실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뭐 계속 요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역시 이제 수급 논리와 이제 순환매의 논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주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확실히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뚜렷하니까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개인적인 속내를 조금 내비치자면 저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많이 오를 종목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좀 그동안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이걸 들어가 볼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제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좀 소외됐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앞으로 좀 이제 많이 올라갈 게 무엇인지를 좀 이제 본다면 네. 뭐 일단 이 밸류업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에 뭐 이 며칠 동안의 어떤 조정을 무리해서 이제 좀 진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뭐 수급 빠질 만큼 빠지고 조정 받을 만치 받은 다음에 다시금 이제 정부의 어떤 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슈가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제 타이밍을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활발한 순환매를 좀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들어가기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우리가 이 시간에 원전, 게임, 로봇 사실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포착해서 순환 맛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어제장에서 면세점주들이 다시 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순환매 좀 색깔이 짙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얘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녀석들도 이제 바닥에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많이 오른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보다는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울분을 토했을 때 또 그런 어떤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현재 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쪽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신고가 가는 그런 어떤 여정의 종목을 딱 한 번만 맛을 보면 그러면 주식 투자의 철학이 아마 확 바뀌실 거다. 그리고 제가 투자의마에서 추구하는 것은 물론 늘 이제 맛집의 현황을 이슈를 다뤄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지만 가장 이제 본질적인 목적은 아무도 찾지 않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고 주목받지 못했던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이제 면세점주의 대표주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호텔 신라고요. 아래 거는 이제 신세계인데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에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 너무 속을 힘들죠. 뭐 제가 네. 뭐 정말 뭐 저도 뭐 10분 뭐 감정이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또 장기적인 하락을 끝내고 최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일 동안 야금야금 5%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5% 올라왔고 요 3거래일 반등하는 동안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어요. 이것도 수급이 받쳐줬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연장선상에서 외국인이 여기까지도 이제 좀 보고 있는 건가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는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 한 번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를 그려냈죠. 네.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나 이제 바닥 다 친 것 같아. 이제 좀 추세 잡아볼까? 이런 이제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최근 30일 연속으로 금융투자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저 금융투자라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이제 일부 이제 이 수급 주체이긴 한데 금융투자의 이런 연속적인 매수들은 보통 이제 저는 좀 공매도를 이제 서서히 상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분명히 시그널들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너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 일단 바닥을 한번 다지고서 올라오고 보는 이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바닥권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좀 새로운 어떤 좀 섹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또 좀 오를 거리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좀 휴가 시즌이 임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수기 효과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만한 좀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원체 좀 소외됐던 섹터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점 이야기 주셨는데 이제 21선 돌파한 쪽이 신세계. 네. 그래서 단기 이평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요 네.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자리로 봤을 땐 다 순한 맛 같은데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을까요? 가격적으로는 뭐 매우 순하죠. 매우 순하다. 매우 순한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양념을 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뭐 이제 물론 호텔신라 신세계 대표적인 두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면세점주가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점진적인 개선세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문제 이제 그 속도겠죠. 그 속도가 이제 얼마만큼 빨라지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호텔신라의 자료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요게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싶으면 이제 바닥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네. 자, 호텔신라가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실적이 좀 망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업 손실을 무려 1,800억을 봤었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실적은 그래도 돌아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좀 등락이 있었을 뿐인 거지 계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912억을 기록을 하고요.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446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궤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기 기준 좀 영업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분기 기준 실적도 좀 변동성이 있었긴 했는데. 일단 뭐 작년 2분기부터 쭉 일단 나열을 해보자고 한다면 작년 2분기에 이제 670억을 번 이후에 실적이 좀 쪼그라들고 이제 뭐 작년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적자를 보기도 하고 1분기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이제 이런 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어쨌건 저점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실적 추이보다 우리가 더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호텔신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자,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적은 아무리 뭐 최근에 변동성이 있어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 수준을 깨고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네모칸 쳐놓은 데가 바로 2020년 초반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때 호텔신라가 하락했던 그 저점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최저점 대비해서도 25%가 최저점 대비해서도 25% 정도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건 사실 너무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뭐 호텔신라 들고 계신 뭐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정말 너무한다 해도 10분 동의가 마음이 갈 정도로 너무 이제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어떤 저는 좀 재조정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 부분을 이제 만회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 개선의 이제 속도가 네.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철저하게 이제 과매도기 때문에 저는 뭐 접근이 가능하다. 요런 이제 판단이고요. 다만 접근하실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다시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저점 부근을 리스크 관리 라인, 그러니까 좀 뭐 그래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난 팔고 나오겠다. 네. 요런 정도의 좀 그 어떤 전략이라면 전 호텔신라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기대 수익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원체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쪽이긴 해서요. 근데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투자자 분들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속도 내서 또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돼요. 유리기판 어제 다시 튀더라고요. HB 테크놀로지가 어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필두로 전반적으로 네. 유리기판 쪽이 시세가 붙었는데 네. 이거 지금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지금 그 흐름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AI의 어떤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어제는 사실은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AI발 전력 수요 이 증가에 따라서 연관 있는 섹터들이 다 올랐어요. 원전도 올랐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올랐죠. 상승 강도가 세진 않았습니다만 신재생 쪽도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 심지어 액침 냉각까지. 그러니까 AI발 전력과 관련된 섹터는 어제 죄다 올랐는데 그중에 이제 유리기판주가 이제 가장 좀 강한 모습.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어제 HB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이제 26%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필옵틱스도 올랐지만 이제 대형주군에서 본다면은 뭐 SKC도 어제 네. 좋은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HB 테크놀로지가 SK의 자회사에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HB 테크놀로지나 이제 SKC가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유리기판은 뭐 꿈의 기판이라는 평가, 뭐 반도체의 뭐 어떤 게임 체인저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전력 반도체의 어떤 핵심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이제 내일 그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좀 시장은 다시금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동안 AI발 전력 수요의 논리는 어땠습니까? 자,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이 증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발전량 뭐 이런 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전력 수요발 그 모멘텀 확산의 어떤 그 논리적 오류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싱거우면은 소금 넣고 짜면 물 넣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자,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럼 냉각을 한다고 해서 또 전기로 또 예를 들면 LG전자 액침 공조 냉각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구 환경이 결국엔 못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전력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액침 냉각이나 공조도 그렇죠. 전력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조 냉각도 결국에 필요한 거지만 결국엔 이 AI 이 반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 전력 소모를 줄이는 쪽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여기에 조금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는 어디 이렇게 이 보관 저장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전원 공급하는 거 그런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라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용량 안에서 최대한의 AI 기능을 구현하려면 아무래도 발열이나 전력 소모나 이런 걸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저전력 반도체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뭐 설계, 팹리스 이런 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가 얹어지는 그 기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주나 액침 냉각 쪽은 어떤 그 저전력 반도체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떤 물리력의 동원 없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전력 설비주 쪽보다는 유리 기판이나 저전력 네. 반도체나 이런 쪽의 모멘텀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쇼티지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계속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 유리 기판 원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목도 높여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